다이어트는 결심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먹고 싶은 걸 참는 것도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도 매 순간이 고비이고 매 순간이 고통이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멈출 수 없는 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을 경우에는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셔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99%에서 실패합니다. 비만과 요요의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비만대사센터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와 함께 만병의 근원,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몸에 축적되는 지방으로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있다. 피부에 축적되는 피하지방은 열 손상을 막고 충격을 흡수하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장기 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으로 에너지 저장 역할을 하지만 많이 쌓이면 혈관에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각종 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심장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뇌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질환을 일으킨다. 간세포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축적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나타난다. 특히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해 혈당 조절과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2형 당뇨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비만에 의해 전신적 대사 이상으로 고혈압이 나타나고 비만으로 인해 상기도가 좁아져 수면시 코를 골게 된다. 심해지면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데 이런 경우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에도 피로감에 시달린다. 또한 비만하면 지방세포에 의해 온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며 특히 담도암이나 췌장암, 대장암 등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 외에도 허리, 무릎 등의 관절 질환이나 통풍, 피부 질환,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대로 10년이 지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이 60%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수면 무호흡증, 관절 질환 같은 것까지 합하면 70%에서 관련 질환들이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이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니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매우 크게 맞을 수 있죠. 살이 쪄서 보기에 좋지 않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방치하면 합병증을 불러와 생존까지 위협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1996년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했다.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만성질환, 비만. 그렇다면 비만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비만은 체질량 지수로 측정한다. 체질량 지수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별과 키, 몸무게와 나이를 입력하면 쉽게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알 수 있다. 체질량 지수에 따라 저체중, 표준,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으로 구분한다. 왜 비만할수록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이 시작되면 몸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항상성이라 하는데 다이어트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여 기초 대사량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대신 음식 섭취를 위한 갈망은 증가한다. 이때 잠시 다이어트에 끈을 놓으면 다시 지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몸무게는 늘어난다.
특히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운동 없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한 경우 근육 손실이 커 근육의 이로운 대사 작용은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은 줄어 요요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중 감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라이프 세이빙이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만 대사 질환 자체로 인해서 당장 사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만한 것으로 인해서 대사 질환이 생기고 대사 질환이 오래되면 심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 두 가지 경과를 가지는 미래의 사망률을 낮추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체중 감량이라든지 미용적인 목적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라이프 세이빙, 미래의 나를 살리는 치료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과학적인 근거는 체질량 지수라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가 30에서 35 사이에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이건 세계적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 동반 질환이 없어도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살이 찌게 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상태를 흔히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보다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형당뇨병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조절한다. 하지만 비만이 심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높아진 혈당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조절을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혈액 속 인슐린 양이 높아진다. 그로 인해 비만한 사람은 쉽게 배고프고 배고플 때 더 예민해진다. 또한 췌장이 많은 양의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어느 순간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2형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 비만 대사 수술을 날씬한 몸매로 만드는 미용 수술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만 대사 수술은 비만뿐 아니라 대사 질환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법이라는 점이다. 위장관 외과 박성수 교수는 지금까지 300여 명의 비만 대사 수술을 집도한 이 분야의 권위자다. 오늘은 비만 대사 수술법의 하나인 위소매 절제술이 이루어진다. 배에 절개창을 낸 후 투간침을 넣어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는데, 수술은 위의 소매 부분을 자동 문합기를 이용해 잘라내고 100에서 150cc 정도의 위 소만부만 남긴다. 이후 잘라낸 위는 오른쪽 하복부를 통해 꺼내고 절개 부위를 꿰매주면 수술은 끝이 난다. 키 182cm에 몸무게 77kg. 병원에 들어서는 지훈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그에게 지난 1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둡고 긴 터널을 마주했던 충격의 순간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202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고, 그거 하면서 부정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부정맥 치료도 같이 시작했고, 1년 뒤에 이제 고지혈, 간 수치가 좀 높아서 소화기내과도 다니게 됐고, 또 얼마 안 있다 이제 잠을 잘 못 자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수면 다변 검사를 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이 됐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그때 아프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 층층이 쌓여가는 질병들이다 보니
채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 많은 병을 평생 안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든 병의 원인이 비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고민 끝에 1년 전 지훈 씨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검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벌써 1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저희 졸업하는 검사 했는데 일단 피 검사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 빈혈 검사 괜찮고 요렇게는 간 수치거든요. 네.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콩팥 수치 요 정도 괜찮고 요거는 콜레스테롤 괜찮고 혈당 괜찮고 요산, 염증, 그 다음에 영양소 수치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위 내시경까지 했는데 요거 위식도, 역류, 소견도 없고 괜찮아요. 체중은 지금 만족해요? 아니면 더 내려가기 원해요? 아,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77.9거든요? 제일 밑에 찍었을 때 있었어요? 75까지 갔다가 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빠져 보인다 해서 조금 증량을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 지훈 씨. 1년 전만 해도 그는 고도 비만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다. 하지만 비만 대사 수술을 받고 1년 사이 지훈 씨는 무려 60kg을 감량했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주범인 지방을 30%나 뺐고 운동을 통해 골격 근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수술하고 나서 희망했던 것은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한 것 같아요. 원했던 질병들도 다 없어졌고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건강해져 보인다. 훨씬 낫다. 긍정적인 말들만 꾸준히 들었죠.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나를 위협하던 비만 합병증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다. 당화 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간을 나타내는 수치와 혈압까지도 모두 정상이다. 우리가 관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당뇨병의 경우는 약을 먹지 않고 당뇨병이 없는 상태를 당뇨병 관해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비만 대사 수술 후 관해율을 봤더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중 당뇨가 있었던 분들이 당뇨 관해율은 70%,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의 관해율은 60%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관해율은 약물 치료 자체만으로서는 상상도 없었던 관해율이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10명 중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후 6명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병이다. 그런데도 게을러서 많이 먹어서 비만하다는 편견은 여전하다. 세상의 날선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중 감량할 때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을 격하게 해야 되는, 그러나 그게 내가 평생 지속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그런 체중 감량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평생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평생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환자들은 체중 감소를 하더라도 요요 현상이 99%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사람들은 요요 현상이 올 가능성이 99.9%니 비만 대사 수술에 적응이 되는 환자들은 체중 감량을 하고 요요 현상을 맞으면서 결국 최종 체질량 지수는 더 높아지는 악영향을 맞게 돼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이 체중 감량 후 정상 체중을 유지할 확률은 다이어트를 시도한 몇백 명의 사람들 중 남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비만은 의지만으론 치료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비만 치료를 위한 비만 대사 수술이 시행됐다. 우리나라에 수술이 도입된 것은 90년대로 한때 미용 수술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됐고 수술 효과와 안전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임상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굉장히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보험 안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되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근거와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만 대사 수술은 2019년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등재가 돼서 지금 이제 건강보험을 받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늦은 것이죠. 2019년에 저희가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을 받을 때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최후로 남은 국가였었습니다.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남성 성인 3명 중 1명이, 여성 성인 5명 중 1명이 비만인 시대.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9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기점으로 비만 대사 수술은 변화를 맞게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맛집 소개에 먹방 콘텐츠까지 입맛을 돋우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달고 짠 음식에 칼로리 높은 디저트를 먹다 보면 뱃살은 늘어나고 건강은 멀어져 간다. 한번 늘기 시작한 몸무게는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죠. 이거는 성인이라면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영양 부족의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비만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가만히 놔두면 그러한 현실이라서 식단 조절을 반드시 평생 해야지 본인의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한 지 10년 됐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체질량 지수가 내가 30이 넘으면 내 의지로는 못하니까 제가 그때 28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법을 쓰면서 물론 잘못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데 일단 양을 줄이고 2년에서 5년 정도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을 안 하면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